안녕하세요.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호텔관광학부에 재직 중인 신성우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의료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3377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3377 관광시대라는 것이 외국인 3천만 명, 그리고 그 외국인이 쓰는 돈 1인당 지출액이 300만 원, 체류일이 7일 일주일, 그리고 재방문율 70%를 2026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그런 미래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제가 좀 유심 있게 본 부분이 바로 고부가 관광입니다. 그 고부가 관광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의료와 웰니스 관광이 의료 관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의료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료 관광이란 영어로 표현하면 people traveling abroad to obtain medical treatment, 보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일상적인 거주 지역을 벗어나서 의학적 질환의 치료 또는 치유 목적으로 타 지역이나 국가를 여행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헬스 투어리즘은 의료 관광과 웰빙 관광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 관광은 필수적인 치료와 선택적인 치료로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아파서 받는 수술과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적 의료에는 건강검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웰빙 관광은 건강 증진이나 유지가 목적이죠. 그래서 웰빙 관광에 해당되는 것이 미용 스파, 뷰티 스파, 라이프 스타일 휴양여행, 영상여행,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행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료 관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물에 대한 믿음이 영적 치료의 시작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르네상스 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 의학적인 발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믿음으로 의료법을 행한 것이 많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온천요법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방법이 등장해서 온천요법이 몸에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19세기에는 스웨덴에서 마사지가 치료 방법으로 부상했습니다. 타이 마사지 역시 2500년의 역사가 된 아주 오래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럼 의료관광 산업이 커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국에서 충분한 의료 수준을 갖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을 갖춰서 자국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적절한 보험 체계와 이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나라를 전 세계에서 살펴봐도 한 20개국, 30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나라들은 충분한 의료 인력이 없거나 충분한 의료 시설이 없거나 또는 지불 체계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게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기 위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동을 예로 든다면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나라지만 보건, 의료 관련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치료의 수준은 굉장히 우수하나 의료 행위를 받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의료 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의료 수준이 높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그에 비해서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환자가 하나에 두 개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봐서
3개, 4개, 5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선택의 폭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진이 다양한 치료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의료 관광이기 때문에 여행 상품과의 패키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 관광 말 그대로 의료 플러스 관광이 되기 때문에 여행 상품과의 호환을 통해서 일정을 짜면 더 많은 만족도가 고객들에게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의료 관광도 당연히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 시스템의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안전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언어 문제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위험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관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분을 케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염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한 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죠. 의료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여 일반 관광객들보다 소비 금액이 크다는 걸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자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고 의료 기술의 발달, 의료 인력 육성, 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모든 산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 부정적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쪽, 그러니까 돈 되는 쪽에만 의료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국민은 후순위가 돼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진료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생기는 의료의 상업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돈 되는,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보건산업 쪽에서는요, 의료기관의 불평등을 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시나 농촌에 병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병원이 없어서 도시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인 분포,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과에 그 인력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지금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데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죠. 반대로 성형외과, 피부과 여기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도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강점, 약점,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점으로는 실력 있는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10대 암 병원 중에 우리나라 병원이 3개가 속해 있다는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쓰는 장비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이 있는데요. 이 한의학은 대체 의학으로서 특정 국가, 동남아시아 또는 중국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아주 높은 I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점으로는 이제 주변국들보다 해외 인지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관광에서는요. 또 상대적으로 언어적인 장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건강 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물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네트워크 이쪽에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것도 우리나라는 아직 약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점과 강점을 다뤘다면 이제 기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기회를 본다면 우리나라 서울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아주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류 열풍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겠죠. K컬처 중에서 우리가 K뷰티는 사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의 강국이 될 수 있는 지금이 저는 찬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의료관광 선진국의 지속적인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만큼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 발견하고 행하고 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요.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침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외국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의료관광, 특히 또 서울의 의료관광의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요, 2012년에는 약 99만 명 정도 왔다고 보는데 2019년에는 약 32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14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회복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엔데믹인 이 시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받으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